자, 짠! 여러분들 궁금하셨죠? 자, 그래서 아무튼 드라마 같은데 보면 여러분들 대부분 2사급부터 그죠? 2사급부터 신데렐라 그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직급 체계에 보시면 여기 사원서부터 부장까지 그 다음에 이사부터 회장까지 이렇게 묶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외임 직원 중에서 여기까지를 종업원으로 간주해요. 종업원으로 간주해서 사원부터 부장까지는 근로계약이라는 걸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 이상부터 회장까지는 위임계약이라는 걸 씁니다. 여러분들 실무에서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위임계약. 여러분들 그래서 왜 입사하면 근로계약서 같은 거 쓰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는 위임계약, 위임계약. 자,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죠. 근로를 하죠. 이분들은 이사급부터는 열심히 뭘 해요? 그렇죠. 도장을 찍습니다. 의사결정만 하는, 그죠? 그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원부터 부장까지는 근로계약, 그 다음에 이사급부터 회장까지는 위임계약을 쓰고 일명 도장 찍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국가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대부분 이사에 앉히겠지. 아이, 그렇잖아. 근로계약 쓰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상여도 막 더 주고 싶고, 그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과목별 세무조정 3, 급여 관련 파트를 갈 건데, 급여 중에서 임직원, 임원 사용인을 임직원이랑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급여는요, 임원한테 돈을 주고 사용인한테 돈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줘도 돼. 임원 사용인한테 급여를 주는 것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여서부터 문제예요. 상여를 좀 더 주고 싶겠지. 아이, 그렇잖아. 급여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아들이 이사인데 넘들보다 상여로 더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상여와 퇴직금은 누구는 이제 태클이 들어간다? 임원. 거기 PPT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 써도 되죠? 여러분들 한번 더 써놓으세요. 자, 급여는 일반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임직원. 임원, 사용인, 종업원한테 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단. 비상근 임원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거기다가 밑줄 하나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근 임원은 뭐냐면 비상근, 상근, 상용직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매일 출근하는 사람은 상근, 비상근은 출근 안 해. 출근 안 하고 월급만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중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송금 불산입시킵니다. 그럼 문제는 누구라고요? 급여를 수십억 주든 수억 주든 상관없어. 어차피 종업원한테는 수십억 주지 않아. 그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뭘 수십억을 주겠어. 그치? 대신 비상근 임원을 뭐라고요? 말만 출근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 여러분 제가 국세청장이었어. 제가 예를 들자면 자, 제가 국세청장이라서 65세 정년이 된 거야. 그럼 이제 나와야겠죠. 내가 국세청장이었어. 그럼 나를 가만히 둘까? 아니면 어디서 데리고 갈라 그럴까? 그죠. 데리고 갈라 그러겠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와, 전 국세청장이었대. 그러면 전 국세청장님, 저희 회사에 출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냥 오셔서 가끔 이제 회의 가끔 참석하시고 그냥 골프나 좀 치시고 하세요. 월급 드릴게요. 그럼 얼타쿠니 하고 가겠죠.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일도 안 해주고 그분을 모실 리가 없죠. 그럼 어떨 때 그분을 써먹을까? 그렇죠. 갑자기 이재용 아들이 들어갔어. 아니면 갑자기 삼성전자의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오겠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전화가 가겠죠. 전 국세청장이 이제 전화를 하겠지. 분명히 지금 국세청장은 후배겠지. 그죠?
그런 게 많대요. 뭐 100%는 아닌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비상근 임원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급여에 관련돼서는 비상근 임원 2분을 뺀 나머지 분들한테 수십억을 주든 수억을 주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대신 상여금부터는 태클이 들어간다는 거. 상여는 누구 그렇죠. 임원. 종업원은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 사원부터 부장까지는 여러분들 상여금을 수십억 줄 일도 없고 주지도 않고 퇴직금을 수십억 주지도 않아요. 대신 임원들은 대부분 자기 아들이나 자기에 관련된 특수관계자들한테는 이사급부터 안 치거든. 근로자로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상여금과 퇴직금은 누구에 대한 까탈스러운 그런 게 있다? 그렇지. 임원서부터. 그거는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종업원들한테는 어차피 주지도 않을 거니까 종업원들은 조금 보호해주는 차원이고 그죠? 임원서부터는 태클을 걸겠다 그 뜻이야. 자, 읽어볼게요. 사용인에 대한 상여금. 사용인이 종업원입니다. 그럼 당연히 송금산입이에요. 비용으로 인정해준다고. 대신 급여 지급 기준 초과해서 여러분 느낌 딱 오죠? 임원한테 상여를 줬는데 급여 지급 기준이라고 회사마다 정관이나 기준을 적어 놓는 책자가 있을 거야. 그지?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초과했대. 상여금을 지 아들이니까 이쁘니까 더 주겠지.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급을 해서 올라온 이사가 있을 거고 자기와 특수관계자가 있는 이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더 이쁘겠어. 그치. 그럼 더 주겠지. 어떻게? 초과해서. 그죠, 여러분들? 초과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다? 초과하면 송금불사님. 급여는 웬만해서는 급여는 임원 상여인 다 상관없는데 비상근 임원한테 주면은 그쵸, 송금불사님. 요렇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퇴직금 볼게요, 여러분들. 갑자기 이건희 회장이 퇴직했대, 여러분. 그럼 퇴직금을 많이 줄까? 조금 줄까? 5박만이 주겠지, 5박만이. 그쵸? 그럼 또 걸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볼게요. 자, 일단 현실적 퇴직 시 사용인의 퇴직금은 송금사 봐봐. 얘도 사용인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대신 퇴직한 건 맞아야 돼. 퇴직했다가 안 하고 막 갈아타고 이런 건 아니고 퇴사를 했는데 사용인한테 90억을 준 거야. 90억을. 너무 예뻐서. 이 사용인이, 이 부장이 너무 회사에 기여를 많이 해서 90억을 준 거야. 인정해. 무조건 송금 산입이야. 그러나 현실은 주지 않는다는 거. 주지 않는다는 거. 아니 뭘 90억을 주겠어. 아무리 회사에 기여해도 일단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나가면 땡큐지. 그죠? 그래서 사용인에 대한 태클은 다 없어. 형광펜 들었어? 형광펜. 어디 칠해야 되는데 지금. 자, 저는 요걸로 해볼게요. 자, 사용인 여기다 형광펜. 여기다 형광펜. 느낌 딱 와요? 사용인 어디까지? 사원부터 부장까지는 수십억을 주든 수억을 주든 수백조를 주든 상관없다고요. 세무조정이 없어요. 왜? 주질 않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아, 정말. 이 연기력 이거 어쩔 거야, 이거. 매년 이거. 이제 벽 보고 수업하는 거 적응해. 여러분들, 제가 적응했어요. 5주차 강의를 찍고 나니까 이제 아주 그냥 메소드 연기가 철철 나오네요. 자, 그래서 사용인은 상관없다. 자, 대신 임원서부터는 태클이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초과해서 상여를 받았으면 송금 불산입이고요. 다시 빨간색 들고. 자, 퇴직금 가볼게요. 현실적 퇴직 시 임원한테 뭔가 초과해서 줬대. 그럼 당연히 송금 불산입이지. 초과만 봐, 초과만. 그죠? 임원 퇴직금 대신 한도가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줬으면 송금 불산입이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가 궁금해 또 갑자기? 그 한도가 궁금하죠? 요 한도. 이 한도는요, 요 두 가지야. 정관이나 퇴직급여 규정이 있을 때 정해진 금액이 한도입니다.
근데 한도가 없는 기업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정관이라는 게 뭐냐면 회사를 설립하면 우리 회사는 이렇게 급여를 주고 뭐 임원은 이런 체계고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고 그 회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다 기록을 해요. 이사는 몇 명이고 그죠? 그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규정 자료집, 규정 책자 이런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관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외의 경우 퇴직급여 규정이나 정관에 없을 경우에는 우리는 뭘로 가겠다? 세법상 한도.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저는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암기하는 거. 느낌만 잡아야 돼. 여러분들. 급여는 상관없고 상여와 퇴직금은 임원에 대해서만 태클을 걸 건데 무조건 초과하면 임원은 나가리야. 그죠? 종업원한테 초과해서 주는 건 상관없어. 왜? 주질 않기 때문에 실무는. 그죠? 대신 퇴직금의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는 가능한데 한도를 초과하면 송금불산임이야. 그 한도는 어떻다고? 정관이나 퇴직급여 규정, 그러니까 일명 회사가 적어놓은 대로 줬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회사에 적어놓질 않았어. 그러면 퇴직 직전 1년 총급여액, 이게 연봉이죠. 연봉의 10%까지를 한도로 보겠다는 얘기야. 원래 여러분 월급에 몇 달치? 한 달치가 퇴직금이잖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저런 거 안 좋아해. 저런 거 막 외워서 쓰는 거.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저거 한도 계산하는 거 뭣이 중요해. 요즘은 다 누가 해줘? 전산 프로그램이 다 해주는데 뭘 여러분들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되신 것 같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이고요. 자, 교재는 374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운데 거고요. 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일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어렵진 않으시죠? 아까 그 재고자산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죠? 나머지는 재고자산 빼고는 다 쉬워요. 여러분들 되게 재밌어요. 자, 일단 교재 374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1번 급여의 세무조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조세의 비상근이사 거기다 밑줄 그을게요. 여러분들. 비상근 임원, 이사. 임원이라고 해서 제가 임원
근로계약을 쓰지 않는 위임계약을 쓰시는 분들 대하여 월 200만 원씩 12개월간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급여 지급 규정에는 비상근 이사에 대하여 월 100만 원씩 지급하도록 거기다가 밑줄. 아니 월 100만 원씩 지급해야 되는데 200만 원씩 지급했잖아요. 그럼 나가리지 나가리.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얼마예요? 1200만 원이죠. 송금 불산입. 요거 이해되셨죠? 그러나 우리는 얼렁뚱땅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소득 처분까지 갑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뭐까지 하셔야 되냐면 소득 처분까지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결론은 여러분들 1200만 원씩 비상근 이사가 월급을 더 가져간 거잖아요. 그럼 소득 처분은 뭐겠어요? 비상근 이사에 무슨 처리합니까? 그렇죠. 상여 처리한다는 것까지. 그러면 급여가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급여 더 많이 받은 걸로 간주하고 상근 이사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을 줄이는 거죠. 송금 불산입시켰으니까. 거기다가 소득 처분까지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요렇게 당분간은 과목별 세무조정으로 이렇게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리고 세무조정이 발생 안 하는 왜 1번 같은 세무조정이 있었죠? 매출액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90% 정도 돼요. 그래서 특이한 경우 이렇게 진행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잘 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를 좀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366쪽부터 정리하면 되겠나요? 혹시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여기에 일단 제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어서 여기서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고 제 수업이 메리트가 있고 재밌으신 분들은 만화책이 있어요. 366쪽 만화도 그려져 있고 아주 좋아 이 책. 그죠? 잘 읽어주시고요. 최소한 제가 밑줄 그어놓은 부분은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66 찾으셨어요? 거기 두 번째 찌다게 써져 있는 거? 그렇죠. 일단 4번에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얘기하는 거죠. 자, 밑줄 그을게요. 두 번째.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거기다가 무신고라고 써놓으시고요. 무신고에서는 세법에서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왜냐하면 이거 아마 했던 것 같아. 가장 과세소득이 높게 나타나 법인세가 가장 많이 부과되기 때문 거기다가 꼭 그어 놓으세요.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진하게 되어 있는데 결산상 재고자산 가액이 세무상 재고자산 가액보다 큰 경우 거기다가 밑줄. 결론은 기업에서 평가한 게 더 많았단 얘기죠. 결산상 재고자산 가액이 세무상보다 큰 경우니까 우리 회사가 더 많이 평가한 거야. 그럼 어떡하라고요? 재고자산 평가증. 재고자산 평가증가라고 써놔. 너무 많이 한 거야, 내가. 평가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형광펜? 송금산입. 아주 중요했다. 자, 옆 칸으로 이동하셔서 예제 4번 밑에 밑줄 형광펜 결산상 재고자산 가액이 세무상 재고자산 가액보다 적은 경우 이번에는 내가 세법에서 원하는 것보다 적게 신고한 거야. 적게 신고했으면 어떡하라고 형광펜? 재고자산 평가감. 재고자산 평가 감소라고 써놔. 너무 감소해서 신고한 거야. 내가 너무 적게 신고한 거라고.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입금산입. 입금산입.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367쪽 맨 밑에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거고 임의로 변경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내가 신고한 대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와 3개월 전에 변경 신고해야 하는데 밑줄 2개월 전에 변경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변경 신고를 안 한 경우. 넘기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진하게 써져 있는 이러한 찾으셨나요?
자, 무신고는 한 번만 싸우면 되는데 이미변경시는 몇 번 싸워야 돼? 그렇지. 2차 대전이라고 그랬어. 내가 2차 대전. 자, 이러한 경우 세법에서는 자, 밑줄 그을게. 두 번째 문단. 변경된 방법에 의해 평가된 재고 자산은 무시하고 자, 거기다가 이제 맥스라고 써주세요. 맥스. 선입이랑 일단 누구랑 대결시켜? 선입선출법이랑 당초 신고한 평가 방법. 선입이랑 당초 신고. 일단 얘랑 1번으로 싸우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랑? 그렇지. 이때 회사의 결산서상. 거기다가 2번. 다음 줄에 회사의 결산서상 평가액이랑 2차로 싸움을 시키시면 됩니다. 2차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들? 되셨고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읽어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3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서식 있죠, 여러분들? 이런 서식은 해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우리가 이론 다 끝내놓고 혹시 전산세무 1급이나 TAT 1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는 게 시험이에요. 아유, 우리가 또 화면을 못 보니까 이런 거 자격증에 또 관련돼서 제가 또 할 말이 많죠. 35개를 딴 제가 할 말이 많아요. 해줄 게 되게 많죠. 참고로 제가 전산세무 1급을 땄을 때 전국에서 5명 붙었을 때 제가 땄어요. 여러분들? 박수 소리가 안 들리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자체 현수막을 만들었어. 축, 합격 이렇게. 그런 노하우나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네, 되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374조 갑니다. 급여 등과 관련된 세무조정 들어갈게요. 급여 등. 자, 밑줄 그을게요. 임원과 사용인에게 지급한 374페이지입니다. 임원과 사용인에게 급여 등 지급한 정당한 급여는 쭉 밑줄 그으세요. 법인세법상 모두 송금에 산입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임원, 사용인, 급여, 모두 송금 산입. 그러니까 급여는 비상근 임원 빼고는 수십억, 수억을 줘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임원이든 사용인이든. 그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다다음 줄에 형광펜. 그러나 형광펜.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를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인된다. 송금 불산입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렇다면 급여 끝났고 이제 상여금 들어가야 되죠. 자, 상여와 퇴직금은 둘 다 누가 나가리야? 그렇지. 임원에 대해서만 태클을 걸 거고 종업원에 대해서는 태클을 안 걸 거예요. 왜냐면 안 걸 수밖에 없어. 종업원들한테 주질 않거든. 그렇게. 회사가. 자, 밑에 세 번째 줄. 임원에 대한 상여금도 정관의 규정 또는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면 상관없어. 대신 형광펜 동글맹이 초과하여 지급하면 송금불. 거봐. 그러니까 무조건 규정이 있고 한도가 정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초과하면 임원에 대해서만큼만 태클을 걸겠다는 얘기예요. 종업원은 상관없어. 초과해서 줘도 상관없어. 원래는 종업원들한테 50억을 주기로 했어. 예를 들어서. 아니 5억을 주기로 했어. 너 맞나? 500만 원을 주기로 했어. 상여로. 근데 내가 너무 이쁜 거야. 이 과장이 너무 예뻐서 50억을 줬어. 초과해서 줬죠? 그건 상관없어요. 상여는. 이거 느낌을 잘 잡아야 돼. 이거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되셨어? 너 갑자기 왜 이렇게 흥분하지, 오늘? 그죠? 릴렉스.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퇴직금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퇴직금도요. 임원 퇴직급여. 거봐. 뭐라고 써져 있어? 종업원 퇴직급여라고 안 써있고 임원이라고 써져 있잖아. 임원에 대해서만 태클 걸겠다는 얘기야. 밑줄 그을게요. 임원 퇴직급여가 정관이나 퇴직금 급여 지급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를 한도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PPT로 만들어 드렸던 요 자료 있죠,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번 주 또 저랑 열심히 하셨고요. 이번 주는 선거가 있는 기간이네요.
우리 모두 한 표, 투표를 여러분들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